네, 안녕하십니까.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명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60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잠깐만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시소게임 같다고. 네네.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또 코스닥이 내려가고 저번에 또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 소문난 잔치가 정말 먹을 게 많으려면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투자자분들이 참 매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손대상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을? 네, 요즘에 또 저도 네. 다양한 다른 전문가님이랑 전화를 해요. 네. 전화를 하는데 진짜 수익 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상승하는데 종목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나 혹은 인버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보다는 항상 종목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훌륭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안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 증시와락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참여 방법은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써 보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네, 그럼 증시화락의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어보는 시장과 테마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먼저 이슈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060을 돌파를 했습니다. 2060을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정기예금 금리가 1%대입니다. 이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2%에서 1%로 줄은 다음에 지금도 역시 1점 후반대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혹은 동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금에 그 돈을 정기적금으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세금 떼고 이거 떼고 하다 보면은 1% 초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은행보다는 다른 조금 고수익의 투자 상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 신흥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만 소외를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걸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많이 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변 증시가 올라갔고 국내 증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의 영역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를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착륙에 대한 우려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을 2060포인트를 돌파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3월, 4월 이때 실적이 눈높이를 계속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와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좀 상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몇 개만 좀 제가 반박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금 금리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고 요즘에 최경환 부총리 효과, 경제부총리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라든가 혹은 예금 쪽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최근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증권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금리가 워낙
0.9%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가 올라갔죠. 자,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은행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권주, 사실 증권주 바닥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실적이라는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 컨트롤해서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박스피에서 고스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2060 돌파에 대한 조건들 이슈를 얘기를 해드렸고, 그에 반대적인 제 개인적인 입장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올 7월 때까지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2012년에 유가증권 코스닥 합쳐서 194곳에 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13년도 192곳에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사의 이름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 오늘은 주주를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작년 7월 기준으로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34곳에서 올해 40곳이 대주주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53개에서 50개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예상으로 대주주가 바뀔 확률이 높은 게 한 200곳 정도 된다. 이는 2012년 이전까지 올라가는 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곳 중에서 대주주가 많이 바뀌었던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잦은 최대 주주의 변경은요, 전략이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경영의 전략이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더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전략이 좀 부재한다. 그 두 번째는 취약한 지부 구조를 갖고 있어갖고 일단은 지배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업이 부실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상속 경영, 지분을 자녀들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경영 승계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주주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지만,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인이 바뀌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주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로서 이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명인 전문가님의 테마 전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테마는요, 지금 굉장히 코스피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있고, 코스닥은 좀 두려운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맞춤형 전략을 하나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코스피 종목을 보자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한 하락을 연 이틀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도 가고 있는데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간 단계, 즉 코스피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하면서 조금은 상승 속도는 느리나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소외도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속 게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웃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안을 본격적으로 발의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제재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되면 러시아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은 약간은 좀 같은 배를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 관련 모멘텀이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는 조금 우려감 있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항상 그지만 리스크를 안고서 올라가는 게 또 코스피 시장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안정적인 어떤 부분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외쳤던 부분은 중국 자금의 한국 시장 유입이 예사롭지가 않아서였습니다. 그죠? 중국 시장, 여태까지 유럽과 미국의 어떤 강력한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다라면 거기서 부동산이란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뭐 제주도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제주도 땅을 매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투기자금이고 투자자금이라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는 순차적인 어떤 그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좀 상승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확하게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코리안이나 그다음에 LF, 오리온 같죠. 좀 모멘텀이 강하게 튀어나갈 수는 없지만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다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력한 모멘텀은 뭐냐면 수급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모였던 수급이 아니라 차근차근 외국인 수급이 모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LF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심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전문가가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어가 보았는데요. 저희들의 분석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먼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66님께서 락앤락 13,300원에 50% 반등 나올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뭐 이제 락앤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엔젤 사업, 출산과 육아, 용품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락앤락이 이전부터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는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오게 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적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2013년, 2014년 12월 첫 실적을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1분기에 영업이익 8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작년 4분기 2억에서 67억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709억에서 487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51억부터 376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요. 주가 역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1,900원, 950원까지 뭐 역사상 신저가를 기록을 한 이후에 엔젤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멘텀에 의한 상승만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작년 10월 말이었죠.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15,000원대까지 올라갈 확률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요. 락앤락의 수급은 기관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 기관이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추세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13,300원이면 지금 뭐 50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냐면 12,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3,25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재 뭐 50% 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물론 코스피 시장이 올라갑니다. 락앤락 코스피 시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업종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관점에서
13,250원,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매로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서 끌고 가셔갖고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3D 프린트 종목입니다. 예, 스맥이라는 종목인데요. 과거 이제 SMEC라는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매수가가 5,780원이고 비중이 23%,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스맥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용잔고가 8%가 넘어갑니다. 일단 코스닥 종목이 신용잔고 7% 이상 올라갔을 경우는 상승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반기 좋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3D 프린트 부분이 아니라 그 통신사업 부문의 어떤 실적적인 악화 부분이 스맥의 주가를 좀 당기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이제 차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스맥이라는 어떤 모멘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코스닥이 연 이틀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또 좀 빠져 있는 국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가가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방법에는요, 그 시간 조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강력한 수급 조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 시간 조정이 조금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매수가가 한 5,800원, 900원 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회귀가 될 텐데요. 다시 회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용잔고 비중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도 지금 투자를 만약에 지금 하신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이다라고 확인하셔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투자하실 때는 좀 아니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5,850원까지는 일단은 질문 주신 부분은 회귀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지금 8%인데 5% 내로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면서 좋은 종목이죠. 3D 프린터로서도 좋은 종목이니까 뭐 영업이익이 뭐 단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가시화적인 어떤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개선에 대한 꿈이 있겠죠.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시고 신용잔고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기아차에. 기아차요? 예. 네, 매수 단가 어떻게 되시죠? 6만 원에 네. 40%입니다.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2달 전에 예. 아, 이전에 들어갔는데 물려갖고. 예. 네.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많이 애를 먹었는데 네. 앞으로 네.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중장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장이 증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금리에 대한 얘기, 금리가 아니죠. 환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1035원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떨어지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오늘도 역시 0.19%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올라가느냐? 그 부분은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이 저평가라는 인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아차가 국내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죠. 뭐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메리카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크게 영향은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추후에 일정 그만 원화 강세일 경우 약세로 변환된 다음에 해외에서 돈을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큰 악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화 강세는 기아차라든가 자동차의 악재로서 계속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흐름으로서 작용은 할 겁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뭐 5.95%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실적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 순이익은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만약에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1분기에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차의 결국 답은 뭐냐면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눌렸고, 올라갔다가 매도, 올라갔다 매도, 지금 기관에 의해서 수급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전에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6만 1,000원에서 6만 1,500원 사이에서는 흔들릴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로 보게 되면 일단은 6만 1,500원을 단기 목표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이후에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로 가야겠죠. 중장기 목표가 68,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하게 되면 이전에 하락하던 추세에서 지지가 나올 거고요. 이전에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58,000원입니다. 따라서 58,000원 잡으시고요.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호재가 일어나면서 코스피 상승하고 기관이 매수한다. 그러면 61,500원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61,500원 뛰어넘게 되면 69,0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68,000원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일단은 기간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3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평타 수준은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달, 3달 이 정도는 좀 홀딩을 하고 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네. 61,500원만 내일 넘는다면 그냥 들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냐, 외국인이 매수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다음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오이즈 게임 주고요. 네오이스 게임즈고요. 17,800원에 50%요. 지금 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오이스 게임즈를 들어가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신작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죠. 모바일 게임적으로. 네, 그래갖고 제가 하반기까지 보고는 들어간 거예요.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근데 제가 네. 이게 한 19,000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지금 또 떨어지는데 네. 다른 이제 게임 종목들은 뭐 게임빌이나 뭐 보면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뭐 한 3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잘못 산 건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서 목표가가 21,000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맞는가 제가 궁금해서요. 이제 게임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컴투스가 잘 가다 보니까 다른 네. 종목들도 이제 기대감이 좀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서 개선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바라보셔야 될 종목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매출 부분들이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즉 마진율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인데요. 항상 그 종목이 정말 잘 가려면 마진율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 마진율이 상식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꿈을 먹고 산다. 게임은 꿈을 먹고 산다라는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방학 시즌이죠.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래량 급증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받게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매수의 유입 후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조정 국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이제 거래량 급증 패턴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정 국면이 정말로 종목적인 요인이냐 아니면은 코스닥의 어떤 하락적인 부분을 가지고 영향을 받은 부분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적인 어떤 하락 모멘텀이다. 라는 부분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잔잔한 파도에 강력한 코스닥의 큰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서 지금 그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21,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랑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21,000원까지 일단은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 그리고 2분기 실적 후에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정도 보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 자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부분은 없죠. 게임주나 혹은 엔터주 혹은 뭐 바이오주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잘 가죠. 파동세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줄 때도 강하게 주는데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게임주나 뭐 엔터주 그 다음에 뭐 바이오주로 투자하실 때는 한 비중은 30% 정도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단가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비중 한 20% 줄이시고 좀 마음이 편안한 것도 지금 주식의 또 그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정리를 하시고 나서 한 21,000원 목표까지 잡으셨는데 21,000원, 2,000원까지 좀 하반기까지 모멘텀을 보신다라고 하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대응적인 부분이 있으셔야 될 거는 62선 라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급증 후에 사실은 종가상을 깨지 않는 것이 강한 패턴이고요. 이 종가상을 깬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중심 라인 정도까지 바닥까지 오게 되면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운데 중심 라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62선을 깨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지 라인 나오게 되고 거기를 깨게 된다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뭐 지금 여기 시가 부분 있죠. 시가 부분 근처에서 담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일단은 목표가는 한 2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는 다시 뭐 이렇게 종목을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62선 깨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시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님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3님께서 대덕전자 8,530원에 30% 오늘 급락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게 되니까 뭐 오늘 8,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샀다라는 게 일단은 키포인트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덕전자 아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급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에 이중바닥을 즉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었던 저항대였죠. 그 저항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결국 이탈하지 않고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이전에 고점 잡고 조정받고 고점 잡고 조정받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서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냐면 이전에 지지 저항이 좀 강하게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8,700원 수준으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뭐 11,800원에서 12,3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장기로 그냥 묻어두실 분들은 묻어두십시오. 이게 배당 수익률도 3%라서 지금 시중금리 1% 초반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3% 정도면 나쁜 배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흐름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이어온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개인들이 물량을 좀 떨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7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8,700원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8,700원 뛰어넘을 것 같으면 넘는다면 중장기적으로 11,5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중장기로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태평양 물산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6,390원, 20% 전망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의류 관련 업체입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 업체 후에 그 다음 두각을 받을 종목이 이제 의류 관련 업체라고 해서 바닥부터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의류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갭이나 타겟 같은 경우, TAR, GT, 이런 쪽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모가구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랜드나 네오퍼시픽 쪽으로 조금 판매 상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잠시 수급 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종목입니다. 그죠? 2,500억 정도면 2,000억 정도라면 그렇게 주시장에서 큰 종목은 아닌데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 정도라면 지금 거의 70억 가까이 한 달 동안 7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거를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69억 약 7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투신이 종목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고 또 시장이 코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거래소죠.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큰 거래소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작은 거래소 종목들이 조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매기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단기적으로 21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매수까지는 충분히 오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제도약을 노리거나 그리고 매수를 보신다라고 하면 투신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61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전략적으로 21선에다 갖다 파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의류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도 두각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이 종목을 또 이제 기본 토대로 해서 또 관심 있게 또 보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부분 7,100원 정도 드리고요. 그 이후엔 다시 좀 아래에서 사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답답합니다. 매수가 25,000원, 비중 30% 장기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7150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보게 되면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 종목의 전기전자입니다. 자, 올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좋지 못했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고 아마 7월달 들어서 2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물리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순이익 역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추세가 살아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눌리는 건 실적에 대한 이슈, 코스닥 매도에 대한 매물로 인해서 계속 눌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15,000원을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15,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10,000원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수했던 2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중장기를 얼마나 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만 8천 원대까지 진짜 중장기로 좀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실적 좋으니까요. 결국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28,000원, 이탈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코닉스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상담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은데 뭐 내일 이어지는 증시 하락을 통해서 계속 좀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시 화면 보고 또 저희 관심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저와 손대상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럼 저부터 지난 관심 종목 A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을 AS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움크체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에 좀 당기면서 아직까지도 좀 나살아 있다라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50%의 상승을 했었던 자리였죠. 16,500원 정도 자리, 16,000원 정도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매도 사인이 나왔었고요. 50% 물량 정도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이제 쿠쿠전자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모멘텀을 봤을 때 수급적인 이탈이 오늘 이제 수급적인 이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면 그때 이제 전략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저번 주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빠지는 것 대비 종목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동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좋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일단은 기대감보다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비중을 실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가지고 오는 종목은요, 그 태평양물산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옷 의류 관련주를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LF라는 종목입니다. LF는 이제 LG 패션이죠. LG 패션에서 줄여가지고 이제 LF라는 종목으로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꿨는데요.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닥스나 마에스트로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그 옷 있죠. 멍멍이가 이렇게 좀 허리가 길게 나온 그 캐릭터가 있는데 헤지스, 뭐 라프마 등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그 중국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화장품 쪽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료 쪽을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류 관련주 중에 갔던 종목들은 워낙 수익이 굉장히 크죠. 뭐 단기간에 뭐 100%, 뭐 60%, 70%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눈을 반대적으로 좀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입 브랜드 영업권 확보로 매출이 좀 다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두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동이죠. 제가 지금 이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명동인데 명동이 중국인 VIP 라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커 마케팅이라고 하죠. 요커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면서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씩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기대감적인 부분이겠죠.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 종목이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올라오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죠. 뭐 바닥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차트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F라는 기업을 보면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봤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내일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초가 제시를 드리고요. 근데 손절가는 일단은 그 다중바닥에 그 저가를 깨는 부분 25,500원을 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31,000원 정도, 즉 장대 음봉이 내려오는 중간 가격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개월을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은 코스피 종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대상 전문가님 또 좋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존의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기존에 언급해드렸던 종목 AS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관심 종목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9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 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고 있는 건 일단은 개인들을 조금 떨궈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LG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디스플레이 패널이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노트북이라든가 TV,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패널 자체의 가격 역시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3분기부터는 이제 TV 패널 공급에 대한 수급이 좀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완화될 것이다라고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TV에 대한 성수기 시장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패널 가격은 계속 상승 추이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최대의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LG그룹주에서는 지금 LG전자의 G3가 잘 팔리고 있는데 아이폰 6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LG전자는 조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걸 좀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 역시 다음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9월달, 12월달 아이폰 6 4.7인치, 5.2인치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 LG전자에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애플 쪽에서도 12월 웨어러블 기기가 출시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다 LG 디스플레이를 OLED로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2020년이죠. 2020년에는 약 23배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플렉시블 OLED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OLED 공장을 계속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파주 공장의 4.5세대 라인을 증설 중이고 구미 공장에서도 역시 신규 라인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이렇게 OLED 쪽으로 증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기관 쪽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지금 박스권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 9월 정도 되게 되면요,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부터, 둘째, 셋째 주부터 또 뭐가 있냐면, 백투더스쿨이라고 해갖고, 신학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8월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는 32,300원에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34,400원 부근에서는 조정 받을 거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중기적인 관점으로서 37,000원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일단은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31,600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그 명현진 전문가 관심 종목 모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이데일리TV 증시와락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화면 보고요. 저희 또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땐 수익을 내야 되고 조정을 받을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법 교육을 좀 준비를 했는데 8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캔들 기법 및 시황 점검을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인 전문가님. 예,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또 시청자분들을 또 찾아뵙고 싶어서 주식시장은 나의 현금 인출기라는 좀 파격적인 제목으로 항상 찾아뵙고 있는데요. 좀 속 시원한 얘기 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에 이데일리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또 같이 좋은 어떤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났어요. 예, 장마가 그렇죠. 끊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진다는데 주식하면서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증시와락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이었고요. 예,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주식 전도사 확률 달인 명혜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